안녕하세요. S버프의 승부 예측 프로그램 여기가 승부처 프로토 승부식 102회차 분데스 세리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분데스 경기죠. 레버쿠젠과 다름슈타트 경기입니다. 먼저 레버쿠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레버쿠젠은 이번에 아주 기대해 볼 만한 좋은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알론소 감독이죠. 지난 시즌에도 꽤 알론소 감독이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시즌 부임하고 초반에 조금 흔들렸다가, 근데 알론소 감독이 굉장히 좋은 감독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준비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하지만 세트피스 수비도 조금 아쉬워요. 이 팀이 좀 공중볼에서 약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습 시에는 좀 매우 강점이 있는 팀이죠. 네, 역습에 매우 매섭고, 그리고 빠른 공격 작업, 그리고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매우 막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매우 기대가 되고, 또 중추에 좋은 자원들이 꽤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뭐 프림퐁이라든지 아니면 자카라든지 좀 좋은 자원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굉장히 막강합니다. 아무래도 알론소 감독이 오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축구가 완전히 정착되면서 이번 시즌은 뭐 지난 시즌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버쿠젠이죠. 네. 다음 다름슈타트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개인기량은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위협적인 공격 장면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니온 베른한테 1대4로 패배하고, 1대4로 패배를 했거든요. 근데 우니온 베른이 20분 만에 퇴장을 당했어요. 이 경기를 좀 잡아내지 못했다는 거? 이런 건 사실 뭐 우니온 베른이 잘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그 조직력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계속 좀 드러납니다. 일단 승격팀이다 보니까 확실히 전력 차이도 어느 정도 늘어나 있고, 제가 알기로는 2부에서는 그래도 조직력이 꽤 좋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1부 리그로 오니까 이 팀들이 좀 전력상 밀리다 보니까 조직면에서 자꾸 깨지는 부분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 기량들이 확실히 좋아서 공격진들이 어느 정도의 그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득점까지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승격팀이다 보니까 좀 한계를 실감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력 매서운 공격을 지닌 레버쿠젠, 그리고 개인 기량 대비 좋지 못한 조직력을 가진 다름슈타트거든요.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의 승 그리고 오버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승 그리고 오버를 예측을 해주셨네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브레멘과 마인츠 경기입니다. 먼저 브레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재 꼴등입니다. 근데 좀 강팀들을 많이 만나기로 했어요. 바이에른 뮌헨, 뭐 프라이부르크 등. 네, 그리고 득점력이 좀 약합니다. 이 팀은 하치아 공격수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도 수비력은 좀 괜찮고, 그리고 파브레니카 골키퍼가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꽤 좋더라고요. 선방 능력만큼은 지난 시즌에도 좀 좋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미들맨 필프루크,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가 이 필프루크 선수인데 아직까지 큰 활약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지난 시즌 16골 그리고 5개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지금 업데이트된 얘기들이 좀 있어요. 필프루크 선수가 도르트문트에 간다는 얘기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공신력이 좀 있는 기자들이 거의 이제 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필크루크 선수가 이번 주말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출전하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필크루크가 이번 경기에 주말 출전하지 못한다면 이 팀은 좀 공격력이 좀 매우 답답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다음 마인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인츠는 1무 1패로 초반 성적이 기대 이하로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네, 두 경기 모두 쉬운 경기는 아니었는데 좀 XG값 1점대 이상, 그리고 슈팅도 많이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시도는 매우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공중볼 경합 굉장히 아쉽습니다. 1라운드 우니온 베를린과 헤딩 경합에서 계속 졌습니다. 물론 이 우니온 베를린의 최전방 공격수가 굉장히 헤딩을 잘 따요. 이 선수 굉장히 헤딩을 잘 따서 직전 경기에서도 굉장히 골을 많이 넣었었는데, 확실히 공중볼 경합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마인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득점력 개선과 그리고 공중볼 경합의 개선이 무조건 필요한 마인츠입니다. 이런 상황에 더해서 마인츠 같은 경우는 주전 공격수의 부상 이슈도 있기 때문에 공격력에 있어서 아까 브레멘과 마찬가지로 많이 약화가 좀 돼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멘은 꼴찌지만 이번 경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인츠 득점력 개선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무승부 그리고 언더를 추천드리는데, 지금 필크루크 선수가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이적설이 좀 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끝까지 체크하신 다음에 추천을 해드리는
고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무승부 언더 결과를 예측을 하지만 그래도 필크로크 선수 이슈는 끝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켈른 경기입니다. 먼저 프랑크푸르트 살펴보도록 하죠. 네, 프랑크푸르트는 금요일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를 치렀습니다. 일단은 경기는 승리를 하긴 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보니까 1대1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1차전에.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좀 주전자원과 비주전자원을 어느 정도 섞어서 경기를 뛰었어요. 근데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긴 했다. 그 이적 시장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콜로무아니 선수의 이적설이 계속 쭉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팀에 남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리고 콜로무아니가 있고 없고 차이가 확실히 좀 크더라고요. 아무래도 콜로무아니가 압도적인 에이스였고 뭐 음. 있고 없고 차이는 엄청 크겠죠. 네, 볼을 좀 점유해서 만들어내는 공격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공격력이 좀 날카롭지 못합니다. 위협적인 상황을 많이 만들지는 못하는데 특이한 점은 득점은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콜로무아니 역할이 매우 네. 중요한 거죠. 무한이가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격력은 아시지만 득점은 계속 나온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켈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켈렌은 2패를 기록 중이고 1라운드 돌문전은 꽤 날카로운 상황들이 많았어요. 네, 2라운드 볼프스전을 보면 조금 아쉬운 경기로 선보였고 공수 양면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뭐 모두 상대의 득점력이 아쉽거나 켈렌 쪽이 좀 우린따르는 경기였어요. 켈렌전이 이제 1라운드 돌문전을 좀 살펴보면 전반전에 생각보다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서 이번 시즌 켈렌은 좀 막강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후반전부터 들어서고 그리고 2라운드 볼프스전을 보니까요. 켈렌이 조금 초반에 준비를 잘했던 거지 그 잠깐 준비가 잘 됐던 거지 그 이후로는 조금 힘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공수 양면은 좀 아쉬운 켈린입니다. 운이 좋아 대량 실점을 좀 피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조금 좀 전력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로무아니의 득점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켈른은 공수 양면 모두 아쉽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승 또는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승리 그리고 오버를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경기는 우디네세와 프로시노네 경기입니다. 세리에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우디네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디네세는 현재 리그 17위 1무 1패. 하지만 1라운드전이 유벤투스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 뭐 아직 뭐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생각보다 점유를 통한 공격 찬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유를 통해서 실점 기회를 줄이려고도 해요. 네, 공을 많이 소유하다 보면 상대가 공격 찬스를 좀 덜 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경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과감한 슈팅으로 찬스를 만들려고 하지만 득점력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1라운드 XG값이 1.00, 그러니까 이제 1점이었는데 슈팅이 18개나 되더라고요. 슈팅에 비해서는 XG값이 좀 높진 않네요. 네,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 XG값은 0.8인데 슈팅에서도 14개나 나왔다고. 전반적으로 공격은 많이 시도를 하지만 의미 있는 찬스를 만드는 데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과감한 슈팅으로 네. 찬스를 만들려고는 하지만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다음 팀인 프로시노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시네는 이번 팀 승격팀으로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어서 리그 10위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경기만 치렀기 때문에 리그는 크게 순위는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라인이 완전 내려가 있지 않고 왜냐면 좀 승격팀이다 보니까 라인이 좀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라인 내리지 않고 좀 압박을 통해 탈취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나폴리 그리고 아탈란타 상대로 꽤 부담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득점 장면들이나 좀 주요 장면들을 살펴보면 공격수들의 압박을 뺏어서 상대 수비수들의 공을 뺏어서 득점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승격팀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2부 리그에서 보여줬던 그 경기 컨셉은 좀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컨셉은 유지하려고 하지만 퀄리티는 확실히 네, 떨어집니다. 뭐 이 팀이 크게 보강이 있진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2부에서 또 해왔던 컨셉들을 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조직력은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선수의 퀄리티 하지만 꽤 단단한 조직력으로 은근 복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모습이라면 충분히 잔류도 가능한 그런 경기력을 음. 보여주고 있죠.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득점이 좀 필요한 우디네세고 또 은근 복병은 프로시노네 그 단단한 조직력으로 상대를 압박하기 때문에 득점력이 떨어지는 우디네세에게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우디네세의 패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경기는 프로시노의 승, 그러니까 우디네세의 패 그리고 언더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엠폴리와 유벤투스의 경기죠. 엠폴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2패를 기록 중이면서 리그 1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답답함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특히 조금
특이한 점은 삼선에 마린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꽤 괜찮더라고요. 과감하게 공격도 때리고 또 이 선수가 좀 중원에서 좀 힘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플레이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원이 꽤 단단해서 빡빡한 경기가 되긴 하지만 공수, 그러니까 이제 공격수와 그리고 수비 역량이 좀 매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앰플리였던 것 같은데 중원 조합은 좋지만 수비 라인과 공격진이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이 같습니다. 팀도 주요 자원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면서 지난 시즌에 비해 좀 많이 약해진 상황이죠. 네. 그리고 다음 팀이 유벤투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유벤투스는 1승 1무는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라우비치가 살아났습니다. 작년에 블라우비치의 역할이 너무 많은 거 네. 아니냐, 뭐 블라우비치를 너무 잘 못 쓴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뛰다 보니까 많이 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블라우비치가 일단 지속적으로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레그리의 그 답답함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알레그리 하면 그냥 행적인 패스를 계속 많이 한다, 뭔가 의미 없는 볼 패스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아직 좀 답답함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선수들의 기량이 어느 정도는 좀 받쳐준다는 점에서 좀 고무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볼로나전은 상대가 전반전에 너무 잘했음에 불구하고 또 좀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뭐 알레그리답게 알레그리다운 답답함은 남아있긴 한데 여전히 또 유벤투스의 전력은 또 리그에서는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그런 전력은 강하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 볼로나전 좀 보니까 이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네. 왜 무승부를 기록했나 좀 보니까 좀 볼로나가 좀 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1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전력 매우 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폴리의 아쉬운 공수 전력 그리고 살아난 블라우비치, 막강한 유벤투스. 이번 경기는 엠폴리의 패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두 팀의 전력차가 매우 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벤투스가 많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엠폴리의 패 그리고 오버를 예상을 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레체와 살레르니타나 경기입니다. 먼저 레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레체는 일단은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리그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베르토 다 베르사 감독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레체의 경기를 보면서 좀 놀랐던 부분은 이 감독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경기를 굉장히 좋길래 감독이 누구지 한번 봤는데 다 베르사 감독이 40대 감독 중에 조금 유망한 감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감독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번 시즌에 부임이 됐거든요. 피오렌티나는 전반전은 좋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피오렌티나가 굉장히 잘해서 무너질 것 같았어요, 경기. 이 경기는 금방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승부까지 끌고 가면서 조금 어느 정도의 전술의 유연성도 가진 감독으로 보여집니다. 전방의 자원들의 슈팅 퀄리티가 많이 좋습니다. 득점 장면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강함 슈팅으로 상대 수비수들이 좀 대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저기서 슈팅을 때리는데? 라는데 위협적인 슈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다베르사 감독 부임 이후로 좀 달라진 레체이지 않나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 이전 감독이 있었을 때는 좀 더 많이 수비적인 팀이었는데 아무래도 감독 교체 이후에는 좀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아무래도 공격 기록이 좀 올라온 것 같네요. 네. 다음 팀인 살레르니타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레르니타나는 2무를 기록하면서 리그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격 전개가 매우 답답합니다. 하지만 수비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수비 조직력이 조금 불안점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공격력이 있어서 XG값이 매우 낮습니다. 득점 또한 또 대부분 박스 밖 중거리 슈팅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공격 전개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살레르니타나에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디아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디아의 득점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직전 경기 디아가 득점을 성공하면서 일단은 좀 살아났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개는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답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살레르니타나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살레르니타나는 지난 시즌 잔류를 하긴 했는데 사실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던 디아 선수를 제외하면은 사실 강등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전력이었거든요 지난 시즌. 근데 뭐 디아가 10골 이상 기록해주면서 잔류했는데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디아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상당히 전력은 강등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살레르니타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새로운 감독 부임 후 꽤 좋아진 레체 그리고 답답한 경기력 그래도 직전 경기 오초아 및 수비진이 좋았던 살레르니타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레체 승 하지만 좀 수비진이 좋았다는 점에서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두 팀 모두 밸런스를 좀 중요시하는 팀이기 때문에 언더 그리고 레체가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레체의 승을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레버쿠젠 다름슈타트 경기는 조직력이 매서운 레버쿠젠의 공격력을 이유로 레버쿠젠 승 그리고 오버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브레멘 마인츠의 경기는 브레멘이 현재 꼴찌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마인츠도 득점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무승부 그리고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켈른의 경기는 콜로무아의 득점력 그리고 켈른 공수가 모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승 오버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우디네세 프로시논의 경기는 슈팅만 남발하는 우디네세, 그러니까 공격력 세밀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디네세의 패 언더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엠폴리 유벤투스 경기는 알레그리의 답답함이 있더라도 유벤투스의 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엠폴리 패 그리고 오버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레체 살라르니타나 경기는 레체가 우세하지만 수비력을 괜찮은 살라르니타나이기 때문에 레체 승 그리고 언더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무리 정리하기 전에 브레멘의 필프루크 선수의 좀 이적설은 좀 끝까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분데스 세리의 승부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